이 영상은 2025년에는 미국 시장이 하락장세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예측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므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 분들은 시청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은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3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하락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하락장이 발생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나 경제적 지표, 경제 지표들이죠. 뭐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 물가지수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의 조건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하락장은 뭐 시기적으로는 언제 발생의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하락장이 발생했을 때 뭐 하락장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계속 현금을 보유한 다음에 매매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하락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크게 일단 미국 시장의 기본적인 접근을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보면 뭐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죠. 하지만 이 중간에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2020년에 하락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한 15년간은 최고점에 돌파를 못하고 지리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너무 이제 낮은 지수대라 상승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데, 닷컴 버블이 2000년에, 그러니까 1999년까지 상승이죠. 정확하게 미국 시장은 2000년 2월까지, 3월 초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주식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주식이 무너졌죠. 주식이 무너지면서 주식 쪽에서 돈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계속 이제 엄청난 하락이죠. 하락이 굉장히 컸죠. 이게 워낙 높이 올라가서 이게 뭐 큰 하락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주식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 2000년 초에 이 돈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주식은 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몰려서 주택 쪽으로 그 자금이 몰려들면서 이번에는 미국 쪽에 부동산, 주택 가격에 상당한 버블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이죠. 그러니까 주식도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 큰 바닥이 있고, 서브프라임 때도 이제 엄청난 그 주택의 가격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주택 가격의 하락보다, 그러니까 2000년에 이 주식의 이제 버블이 꺼진 것은 뭐 주식을 하는 미국인들만이 이제 손실이 크게 발생이 됐겠죠.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 손실이 날 게 없겠죠. 하지만 2008년에 주택 가격의 붕괴는 특히 미국에서 중산층과 하류층들, 그들에게는 굉장한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사태에서 은행들이 이제 망하기 시작했죠.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겠다 해서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부터 이제 풀린 돈이 지속적인 이 오랜 기간 하락했던 미국의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죠.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돈이 계속 풀렸기 때문에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죠. 그래서 돈을 회수하려는 그 시도를 하려던 차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뭐 지금은 다 극복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인류가 굉장히 커다란 전염병이라는, 지금까지 뭐 아주 옛날에는 뭐 패스트나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현대화가 된 이후에는 최초로 전 세계가 전염병에 의해서 크게 엄청난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미래를 생각을 안 하고 무제한 또 돈을 풀게 됐죠. 그래서 돈을 회수해야 될 시기에 돈을 더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유동성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또 한 차례 또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결국엔 시중에 너무 많이나 풀린 돈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연준에서는 뭐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인플레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맞이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가 지수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이 시기에도 이제 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뭐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주춤해지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강력한,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 시장은 굉장히 미미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주식이 버블이 일어나고 주식값이 꺼지면은 그 돈이 어디론가 또 딴 쪽으로 향하죠. 그 돈이 향한 것이 부동산이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 때 그 부동산의 폭락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태가 이때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전 모든 미국인의 문제였죠. 주택 가격의 하락은. 그래서 많이 풀린 돈이 급격한 유동성을 가지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 또 유동성이 더 커졌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 큰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장이 발생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니까 올라간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순환이 끝없이 경기가 좋을 수도 없고 경기는 순환되는 것이 기본이죠. 상승을 하면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건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물론 주기가 있겠지만 부동산이란 거는 금과 같이 이제 좀 제한된 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지만 뭐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그 한정된 재화죠. 그래서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뭐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이나 뭐 건물이나 또 도시가 뭐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발전된 도시 내의 땅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하향을 한다는 것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 한 부동산은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겠죠. 경기가 유지가 된다면요. 하지만 주식이나 이런 같은 이런 상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고 유일하게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2008년 이후에 그 계속 풀리고 코로나 때 또 풀린 돈이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란 것이 무한정 풀릴 수는 없고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데 뭐 어떠한 형태로 이 돈이 시장에서 회수가 될 수 있을지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부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문제가 지금 아직 터지진 않았죠. 하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부의 이전이란 건 인류의 역사는 어차피 뭐 전쟁의 역사와 같이 뭐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의 것을 빼앗는 그런 역사입니다. 부의 이전이란 것은 모든 인류가 부가 계속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이전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예전에는 이제 노동력과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부의 이전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적으로 그 부를 이전시키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한국의 IMF 때나 아니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그 경기가 최고치를 쳤을 때 그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일본의 부를 많이 가져갔다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가상화폐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그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스닥 월봉을 보시면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그 얘기입니다. 닷컴 버블 때가 가장 유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때는 좀 어떤 그 이슈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시발이 된 것이 부동산 문제였고 지금 같이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1999년까지의 상승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1991년부터 10여 년 정도 꾸준히 물론 중간에 되돌림이 있었지만 워낙 상승이 컸기 때문에 큰 되돌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2월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던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은 끝없이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이후에 2000년 3월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빠져들었죠. 그래서 15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2000년 3월에 기록했던 5132.52 이 최고치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나스닥은 계속 빠졌습니다. 이렇게 나스닥도 빠졌지만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은 다른 나라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005년 6월에 이제 최저가가 998이었습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요. 근데 이 지수가 불과 3년 만에 2007년 10월요. 2005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죠. 지수가 무려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2000이라고 따지면 12,000이 넘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 거죠. 단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이 미국하고는 좀 틀리죠. 미국은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오른 케이스고, 중국은 급격한 상승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현재까지 다시는 이 최고가를 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국 시장은 조금 침체 늪에 들어가 있죠. 중국이 지난 20년간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인데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은 뭐 크게 먹을 게 없는, 종합주가 지수가 그 국가의 성장을 바로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이런 거는 중국이 유력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크게 손실이 났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가 지수만 보면 그렇죠. 일본은 1989년 이때 이제 최고치를 뚫었고 30년이 넘게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올해 다시 이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올해 일본 사람들은 아마 이때 물린 사람들은 이 주가가 회복해진 것을 못 보고 30년 동안 더 살지 못한 경우에는 끝끝내 이 최고치를 못 보고 그 운명을 달리하신 일본인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식이란 것이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이나 일본도 모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진 성장한 그런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였죠. 한국주 미세하게 우상향이긴 한데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끝없이 상승하는 그런 나라의 주가지수는 없었고, 가장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국가는 역시 미국이라고 봅니다. 나스닥의 일봉만으로 보면은 이 시기가 이제 25년에도 계속 뻗어 나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현금을 들고 간다는 것도 너무 예측만 믿고 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면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락장의 예상 시기는, 이 시기는 순전히 예측적인 것입니다. 예측적인 것인데 이제 1999년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2024년에는 뭐 AI를 뭐 닷컴 버블 같이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이제 주가 지수의 그래프만 보면은 AI와 가상화폐에 의한 어떤 버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라고 해도 사실 1999년 이후에 이제 크게 성장한 회사들이 구글, 뭐 아마존, 뭐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이죠. 구입지 회사들이 이 버블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가장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것입니다. FA도 그렇고요. 2000년에 미국 시장이 이제 폭락을 시작했는데 미국 시장은 3월에 폭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02년 첫 거래일부터 이제 폭락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폭락이 결국은 주도였던 미국 시장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들에서 먼저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기가 가장 유력한 것은 어떤 2025년 1월 2일 이때 시기를 일단은
그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시장이 2000년 1월 2일 날 이제 장이 열렸을 때죠. 이제 폭락을 시작했던 거 같은 맥락입니다. 하락장이라는 것이 뭐 점장이도 아니고 그 뭐 2025년 1월 2일부터 하락장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그냥 점쟁이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락장이 나타나는 데는 분명히 징후가 있습니다. 이 징후가 미국 시장이 지금 골드락스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 않고 고용은 서서히 조금씩 나빠지고 급격히 나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기업 실적도 꾸준히 가이던스에 맞게 양호하게 나오고 이 세 가지가 딱 떨어져야지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락장의 징후, 징후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아마 빠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표들이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하락장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액 판매 둔화가 되겠죠. 경기 둔화입니다. 근데 경기 둔화가 온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 소매 판매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의 악화 아니면 가이던스도 점점 나빠지겠죠. 그러면은 어떤 기업 실적 발표일 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점점 안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의 하락장의 징후이고요. 경기 둔화 쪽의 신호들이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리는 경우입니다. 이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예전같이 전 세계가 뭐 중국이 상품을 만들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상품을 소비하고 이렇게 협력 체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니죠. 서로 그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관세로 서로의 그 경제를 좀 둔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원자재 값의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들은 꾸준히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만약에 경기 둔화도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최악이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사실 미국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현대에 들어서 이렇게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경기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지난 2, 3년 같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나 이런 두 가지였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죠.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금리를 예전같이 급속하게 올린다거나 이런 어떤 대비책이 굉장히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락장의 징후가 느껴진다면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갔었죠. 예전에는 지난 2, 3년간 미국 시장은 10%, 15% 정도의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 상승을 해서 다시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락장이라는 것은 다시 최고점을 뚫지 못하고 1년, 2년, 10년 이상 그 최고치를 뚫지 못하고 그때가 최고점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죠. 예전같이 몇 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를 뚫고 이것은 상승 장세에서 일시적인 하락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하락장은 최고치를 뚫지 못하고 1년, 2년, 3년, 10년 이상 우하향하는 그런 장세를 말합니다. 이 삼성물포 계좌가 한국 시장이 조금 하락 장세에 접어들었고 지난주에는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하락 장세에 운용되는 어떤 그런 프로시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매매 실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회차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은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업종 종목은 일단 조선주 계속 조선주를 1순위로 두고 있고요. AI 전력은 HD 현대일렉트릭, 게임주는 크래프톤과 펄어비스가 있었는데 펄어비스가 금요일에 붉은 사막이 이제 하반기 4분기에나 출시된다는 굉장히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재료 나오자마자 바로 매도를 쳤습니다. 상반기에 출시될 거에 기대했는데 4분기라는 것은 너무 시기가 늦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차전지 탑10 인버스 주식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로 보유 주식으로는 이제 넷플릭스 방영 예정인 폭삭소가수다 제작사인 펜엔터테인먼트, 낙폭과대, 이 종목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낙폭과대 종목이란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 조선주나 AI 전력주들이 빠졌을 때 사는 것도 물론 되지만은 이미 충분히 빠져 있는 종목이 어떤 폭락장에서 낙폭이 커질 경우에는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 중인 종목이 아니고 하락 중인 종목인데 그 하락 중인 종목이 실적은 호전됐어야 되죠. 그 업종이나 테마가 인기가 없어서 하락 중일 뿐이지 그 개별 종목 자체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실적이 나빠서 인기가 없어서 계속 우하향 중인 주식을 폭락을 했다고 매수를 한다고 그 다음날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낙폭과대인 종목들은 실적 호전 플러스 낙폭과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지수가 폭락할 때 특히 낙폭이 큰 종목들은 저가 매수 하시면은 1, 2일 내에 반등했을 때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상승률이 있으니까 가장 이 52주 최고가에서 하락률이 적은 종목들이 일단은 제일 강한 종목들이겠죠. 강한 종목들 보시면은 조선, AI 그리고 이 낙폭과대 종목들은 이제 하락폭이 좀 큰 종목들입니다. 장고를 보시면은 이제 조선주하고 WTI 그 레버리지 ETN 원유 ETN이죠. 그리고 2차전지 인버스 주식 상승률로 보면 지금 조선주인 HD 현대미포가 상승률이 제일 높고요. 그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이 두 번째고 이제 WTI 원유가 세 번째. 페렌테터인먼트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게임주인 크래프톤도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AI 전력주 그리고 조선주 3억 목표 주식 매매 계좌는 이제 조선주를 편입시켰고요. 3억 목표 그 두 번째 계좌는 이제 선물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물 매매가 손실이 좀 나서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제의 매매 내역은 12월 9일날 좀 오버슈팅 나면서 한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때 이제 9일날 매수했던 종목들입니다. 9일날 매수했던 종목들을 다음 날인 10일, 11일날 이제 반등하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종목들이 아까 언급해드렸던 이제 낙폭과대 플러스 실적 호전 종목들, 코스맥스, 바이오다인, DNA 링크 이 종목들은 이제 9일날 매수했다가 반등할 때 이제 매도한 종목들이고요. 펄어비스는 금요일날 붉은 사막 내년 4분기에나 출시된다 악재가 나오면서 손절을 했습니다. 3억 목표 계좌도 이제 9일날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리파인 같은 종목이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모멘텀이 좀 살신되면서 너무 큰 낙폭이 나왔죠. 그 회사의 가치보다 훨씬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20% 이상. 그래서 리파인 하고 페넌테터인먼트도 매수를 했었고 바이오다인 매수했었고 보면은 10%에서 4% 정도 수익을 내고 다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좌들은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원자재 ETN 종목은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모두 매도를 해서 이제 이 두 종목에는 WTI 원유 ETN 종목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3억 목표 계좌의 잔고를 보면 주식을 매매하는 계좌 1 계좌는 수익률이 좀 높아졌죠. 아무래도 9일날 매수했던 조선주와 다른 바이오다인이나 페렌테터인먼트 리파인 같은 주식이 이제 4%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한 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350%를 넘어갔고요. 계좌 2번은 선물 매매에서 손실이 나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ETN 잔고는 이제 주계좌에 삼성 레버리지 ETN 10만 주 보유한 거, 계좌 2번과 계좌 3번은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네. 이 2025년 미국 주식 하락 장세에 대한 더 심화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주도, 그러니까 이번 주도 좋은 매매 하셔서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